안녕하세요. 5월광장 역사해설사 장세레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8 민중항쟁의 교훈과 역사적 의의, 그리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5월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 아픈 역사일수록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역 해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만약에 서울역 해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광주에 고립과 희생이 있었을까?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죠. 살아있는 실세인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들의 희생 없이 감옥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여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죠. 당시 서울역 해군에서 서울역 광장의 분위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박근혜 퇴진 촛불 때처럼 전두환 신군부를 물러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높았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판단을 잘못했죠. 그래서 전두환 신군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니 자신의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서 답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해산해버리죠. 당시에 그렇게 해산하지 않았다고 하면 광주의 고립과 희생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될 교훈은 저는 지도부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라 하면 단장 선거부터 또는 계모임 그리고 대통령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살아오면서 뽑게 되지요. 근데 실제 그 계모이든 반이든 또는 국민이든 그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람을 뽑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표를 뽑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대표가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사람 안 뽑았는데 그 대표가 바뀔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는 맞는 태도일까요? 끊임없이 그 대표가 내가 안 뽑았다 하더라도 그 대표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선 곳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다운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때처럼 부당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이웃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실 건가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역사를 돌아보고 교훈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가장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게 미국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도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청 분수대 앞에서 날마다 집회가 있었어요.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25일에 부산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도청 분수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을 도와주려고 부산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이 왔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도 하고 대자보도 써서 막 붙였다고 해요. 시내 전역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광주 시민들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었죠. 21일 도청 집단 발포가 있은 뒤에 다음 날인 22일 미국의 최고위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시작전권이 현재까지도 미국에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이.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어서 군인 한 명이라도 움직이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군대를 광주에 투입할 것을 승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자국민 130여 명이 광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미 항공모함을 보낸 거였죠. 그래서 5.18 이후에 미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특히 그래서 그 뒤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미문화원 점거나 항해 농성이나 방화 이런 굉장한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일 이 회의를 기억하자고 해서 그 이후에 22일을 반미의 날로 정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반미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혹시 여러분 5.18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5.18 하면 대부분 죽음, 학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제가 만난 임영이라는 분의 증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5.18 이전에도 경찰에 3번이나 잡혀갔다 올 정도로 학생운동을 했던 당시의 전남대 학생이었는데요. 이분은 5.18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었어. 나는 그때를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만난 사람 사는 세상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현장에서 그냥 같이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던 거고, 그래서 배고프면 빵 나눠 먹고 밥 나눠 먹고 주먹밥 나눠 먹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서로 나눠 마시고.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세상 아닌가요?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고, 그리고 집에 얼마나 자산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사는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오로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그래서 더 이상 무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5.18 하면 죽음, 학살과 같은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정말 진정하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5.18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은 어떨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앞전에 27일 새벽에 만약에 내가 당시 시민군이었다 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졌던 거 생각나시나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은 왜 도청에 남았을까요? 마지막 외신 기자회견을 했던 윤상원 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목숨이 숨만 붙어 있다고 진짜로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배고프지 않고 현재 괜찮아. 내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경쟁에 몰려서 또는 잘려서 누구는 아픈데 치료를 못 받아서 등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내 배 부르고 나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니까 그냥 숨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함께 사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이웃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월 정신 계승하자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5월 정신은 그럼 뭘까요? 대표적인 5월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가 폭력에 맞서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저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고립됐던 광주에서 부족한 물자들을 니것 내것 없이 나눴고 심지어 피 한 방울도 같이 나눴던 거잖아요. 이 공동체 정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80년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뭘까? 계엄 해제와 같은 구호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이상 농민을 울리지 말라. 그리고 노동상권 보장하라. 그리고 언론 자유 보장하라. 이런 것들이 당시에 외쳤던 구호인 거죠. 그러면 볼까요? 농민 웃고 있습니까? 노동상권 보장됐나요? 언론 자유 보장돼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구호들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5월 정신 중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서 그칠 게 아니고 그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18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